예, 안녕하세요.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아, 예, 저는 오늘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 개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핀테크 위크죠, 이번 주가. 그래서 이제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금융위원장께서 이제 핀테크 위크에 이제 기조 연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표하는 이제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에 대해서도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이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 개혁을 개선을 이제 과감하게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망분리나 클라우드 규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에 가장 이제 허들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망분리나 클라우드 규제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면서 금융과 연계된 서비스를 이제 새로 한다고 할 때 그때 역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제 망분리나 클라우드 규제와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 이제 망분리나 클라우드 규제의 개선이 우리나라 이제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하나의 이제 또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이제 업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요.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사실 클라우드 규제나 망분리 규제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실제 이제 서로 연관성 있게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회사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될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이유들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리하고 이런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메일이나 메신저라든지 이런 뭐 고객 서비스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사용했는데 이제 점점 더 데이터 양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시스템 관리,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핵심 업무까지도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런 망분리나 클라우드, 뭐 망분리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이제 외부 인터넷이 있고요. 내부에 이제 서비스를 처리하는 이제 내부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메일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전산망까지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이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외부 전산망하고 내부의 인트라넷을 분리시키도록 하는 게 이런 이제 망분리입니다. 망분리는 2014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돼서 지금은 이제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제 보안이나 해킹을 위해서 망분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망분리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질문들을 받으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중에서 이거는 뭐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비조치 의견서를 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 들어오는 다양한 이제 불만 사항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 또는 이런 것이 위배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상당수가 이 망분리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이제 뭐 인터넷과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뭐 진행 경과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보낸다고 할 때 과연 이런 이제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진행할 때도 망분리가 뭐 이제 시행돼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서비스 내용 중에서 이 망분리가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요.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가 이런 이제 클라우드나 망분리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보도,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뭐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몇 개 이제 스크랩을 해봤는데요. 이 기사 내용도 결국은 이제 금융위가 벌써 이제 망분리나 이런 클라우드 규제 개선의 얘기는 벌써 뭐 2, 3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규제 개선의 내용에 포함되면서 조금 더 핀테크 업계가 활개를 띨 거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도 역시 이제 금융 서비스의 영역까지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핀테크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이제 발전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논평들이었습니다. 자, 클라우드 규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제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한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불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요 업무다라고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에 있어서 금융회사 이제 부담이 완화되기는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은, 예컨대 싱가포르의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죠. 싱가포르의 마스의 이제 사례를 고려해서 업무의 중요도, 그러니까 중요 업무하고 비중요 업무를 구분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약간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이제 보수적으로 사실은 접근해야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요 업무로 보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이 조금 더 유연해질 거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CPS,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우리가 이제 CSP라고 부르는데요. 뭐 건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평가 항목이 총 141개나 됐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이제 기본 보호 조치 항목이 109개, 그리고 금융 부분 추가 보호 조치 항목이 32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죠. 이것을 일일이 이제 항목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이제 부담이 주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서도 서로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오면서 금융 부분의 추가 보호 조치 이제 32개는 이번에 이제 삭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SP 평가 항목에서 이제 이제 54개, 원래는 전체가 141개였는데 54개로 간소화됐는데, 이제 이 중에서 필수가 16개, 그리고 대체가 38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런 비중요 업무의 경우에는 필수 항목을 16개만 평가해도 되도록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이제 대폭 완화됐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중요 업무, 예컨대 뭐 이메일 교신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비중요 업무 같은 경우는 필수 항목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의 큰 허들이 제거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요 업무하고 중요 업무 사이에 이용 절차를 좀 차등화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기존에는 뭐 비중요 업무로 분류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요 업무나 비슷하게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중요 업무의 경우에도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항목을 조정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중요 업무나 중요 업무 사이에 이제 구분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중요 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에 이제 개선 방안이 나오면서 이제 비중형 업무에 대해서 이제 CSP 일부 항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의 절차 항목만 이제 평가를 받게 됐고, 또 이용 절차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무 연속성을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적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제 비중요 업무에 있어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스타트업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업무의 협업을 이제 협업을 용이하기 위한 다양한 사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금융기관에서는 사실은 이런 이제 효율적인 업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망분리나 클라우드 때문에 이 내용을 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비중형 업무에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조금 더 용이해지면서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보안원의 대표 평가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A라는 금융회사가 뭐 이제 똑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A를 쓸 때 이제 CSP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다른 금융회사가 똑같은 A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려면 다시 CSP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A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금융기관이 평가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금융기관이 이제 그것을 사용하려면 평가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표 평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금융보안원이 이제 금융회사를 대표해서 CSP를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제 이 금융보안원의 이 대표 평가를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표 평가제가 도입됐다는 것이 이제 규제 개선 방안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사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법인의 이제 의뢰를 하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보면은 요즘은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하는 업체들은 사스 기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사스 서비스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스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완화하지 않고는 뭐 금융회사든지 핀테크 기업이든지 이런 이제 인터넷상의 온라인상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CSP 평가 항목에서 이제 서버 저장 장치를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이제 IaaS죠,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인데요. 이 사업자의 이제 물리적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서버 저장 장치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스 서비스를 쓰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기존에 이제 그 CSP 평가 항목은 부적절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이 금융 분야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 그 CSAP이죠. CSAP와 유사한 이런 사스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제 사스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런 사스 프로그램을 금융 서비스에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요건만 확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위탁이나 운영 기준에 대한 제출 서류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금융 서비스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위탁 운영 기준 보안 사항,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에 나오는 이런 항목의 일부가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 작업을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사용된다.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개선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간소화해서 금융회사의 이제 서류 작성이나 제출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고 체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요 업무의 경우에 금융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이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사전이나 사후나 어차피 보고하는 건데라고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후 보고 체계까지를 미리 해서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 보고를 하고 뭐 여기서 이제 미비 사항이 발견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일자들이 늦춰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규제 개선이 되면서 금융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전 보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업무에 대해서 뭐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내용의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됐죠. 이 사후 보고만 해도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행정적인 부담을 덜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규제의 개선 방안이었고요. 이제 망분리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망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터넷망하고 내부 전산망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획일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획일적, 일률적이고 이제 물리적인 망분리 규제에서 이런 이제 뭐 지금 좀 뒤에 설명드린 것처럼 망분리 규제가 다양하게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런 물리적 망분리가 아니라 사실은 논리적 망분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분리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규제 개선을 통해서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망분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볼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 테스트 분야에서의 망분리 규제의 예외 적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전자금융 거래의 중요도가 낮다고 하면 이제 개발 테스트 이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R&D 단계에서는 이제 물리적 망분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도록 이번에 이제 규제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개발 테스트 과정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제 보안 사고가 이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 3년 전인가요?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조치들을 사실은 이제 이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보안 조치들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메인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보안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테스트 서버에서 해킹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 서버에서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발 테스트 과정에서의 이제 망분리가 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훨씬 더 R&D가 이제 유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이제 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도 이런 보안에 대한 조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비금융 업무라든지 SaaS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한다라는 이제 방침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사실 금융 거래하고 무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나 거래 정보를 다루지 않는 운영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그룹웨어라든지 뭐 경영 지원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망분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은 SaaS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지만 망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금융위에서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와 무관하고 이제 고객이나 거래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 조건을 통해서 정보 보안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이런 이제 사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는 이제 네 번째 테마로 우리 이제 민승현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좀 하긴 할 텐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인정을 하게 되면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추가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이 서비스 첫 번째 이제 승인했던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보면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이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 두 가지 크게 이제 대별될 수 있는데, 이런 사스 방식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때 후자, 그러니까 만약에 사스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일률적으로 승인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금융위의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계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기존의 망분리 규제는 이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고객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망분리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선 방안을 통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뭐 책임성 확보라든지 금융보안원의 보안 관제 강화 등을 전제로 해서 이런 단계적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망분리 대상 업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중용 업무에 대해서는 망분리에서 예외를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의 선택 가능성들을 금융회사 등에 부여하는 방식을 사실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논리적 망분리, 그러니까 물리적 망분리가 사실은 가능하냐, 실제로 금융 서비스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대량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 물리적 망분리를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논리 주장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논리적 망분리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방향의 규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고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개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규제나 망분리를 규제했던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이제 개정안이 2004년 정도에 개정안이 시행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정부에서는 이제 올 연말에라도 1차적으로 규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금융보안원의 금융 분야 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법령단의 내용이 아니라 뭐 이런 지침이라든지 예규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아마 연말까지 일부 내용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런 규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핀테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올 연말부터 시작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망분리에 대한 규제 내용들을 조금 세심히 살피셔가지고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걸 도입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신기술이 도입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 서비스가 다양해질 수도 있는데 기존 금융 기관들의 이제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좀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금융 회사하고 핀테크 기업 또는 빅테크 기업 간의 그런 협력도 다양하게 활발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